네, 정부에서 어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진작부터 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서 뭐 이제 취득세 완화라든지 뭐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당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뭐 그러한 부분은 이제 반영이 안 됐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정부에서 볼 때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제 충분히 가격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상태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할 만한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을 부양하는 내용은 전부 다 빠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가 이제 지나고 아무래도 좀 이제 경기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내년 초 정도가 되어야지 다시 이제 규제 완화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발표한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건설사들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앞두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온 가장 큰 이유로는 일단은 이제 공급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인허가 물량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9%가 지금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착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이제 비교해서 5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는 받아놨는데 이 착공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이제 불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한 1년 전에 부터 해갖고 이제 사업 수지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지금 이제 문제시가 되고 있는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0년 뭐 하반기나 2021년도에 사업 계획을 이제 잡았었던 현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수립했었던 이제 비용 플로우보다는 지금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한 3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그만큼 많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이제 건축 원자재 가격만 상승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PF 대출, 이거에 대한 이제 이자 자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PF 대출을 하는 이 취급 뭐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이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이제 조달 금리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뭐 한 2년 전과 비교해서는 한 30% 정도 더 오른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비용은 올랐는데 분양 가격은 별로 이제 안 오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지금 그 사이에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비용은 반대로 올랐기 때문에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제대로 분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 가격에 분양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분양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양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분양을 해봐야 미분양이 나니까 당연히 PF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PF 보증을 하려고 하면은 또 건설사들의 시공 이제 책임 준공 보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사들도 뻔히 뭐 오픈해봐야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 뭐 50%, 60% 이상 이렇게 이제 쌓일 현장들을 책임 준공 보증을 하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금융권들도 PF 대출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고 이런 이제 이 상황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쨌든 시장의 이제 움직임을 보는 사람들이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에 대해서 파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2, 3년 뒤에 다시 이제 입주하는 게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덩치는 이제 키워놓고 운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건축을 이제 쭉 계속 현장들을 이제 돌려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착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여기 건설사도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동안 이제 계약해 놓은 현장에는 이제 영업 투입비만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건설사들도 리스크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반면에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는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는 이제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추후에 입주 물량만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세부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앞서서 이제 보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융 PF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착공이 안 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베이스에 깔았고 그래서 공급 확대를 촉진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이제 하기 좋은 게 기존에 있는 뭐 상기 신도시라든지 공공 분양 이제 물량들이라든지 택지지구에 있는 이제 물량들을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 뭐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미매각 용지라든지 사업 미진행 부지. 네, 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민간 건설사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심지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택지지구든지, 네, 이제 이러한 이제 현장들을 민간에서 추진이 안 되던 거를 공공에서 이제 주택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 내용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물량도 확대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택지지구에 대한 이제 후보지도 발표를 더 많이 해서 2만 호 정도로 이제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계속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을 이제 촉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착공이 급감하고 다시 2, 3년 뒤에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을 빨리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담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트 트랙까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지방공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공공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면제를 하겠다. 그래서 10개월 이상 이제 사업 기간을 이제 단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인허가 예정인 지방공사 사업지구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서는 또 택지지구로 이제 이미 지정이 된 데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이제 토지 조성 공사가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설을 이제 늘리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지역 경기를 이제 활성화를 이제 시키는 또 뭐 경기 진작 차원에서도 정부에서는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서울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 네, 이거는 뭐 항상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뭐 발등에 불이 이제 떨어진 상황이죠. 그동안은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가만 보니까 공급이 이제 부족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초로 착공을 하는 게 이제 인천 계양지구에 이제 신도시가 이제 착공을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은 비용이 많이 올라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택지를 이제 공공분양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공급을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공급을 이제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용지의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를 하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낙찰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전매가 이제 되는데 그 전매가 아니고 뭐 파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2년부터는 한 번에 한해서 낙찰 가격 이하로 이제 전매 제한을 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건설사들 간에 이렇게 이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하겠다. 이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건설사에서 낙찰을 받아놨는데 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자금 융통이 안 된다거나 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 잔금을 못 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전매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봐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체력이 좋은 건설사에서 이 땅을, 예, 다 사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발표가 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벌떼 입찰 차단을 위해서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하고, 지속 금지. 벌떼 입찰로 수사 중인 업체는 비계열사 간 전매도 불허하겠다. 네. 이게 이제 벌떼 입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모기업이 있으면은 이제 계열사들을 이제 뭐 한 3, 40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벌떼로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번에 이제 에코델타 시티 이 같은 경우에도 택지지들이 이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건설사들 실적이 있는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설사들을 이제 한 3, 40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벌대로 이제 입찰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첨제이기 때문에 많이 넣은 회사가 당연히 당첨될 확률이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택지 지구에 보면은 그 뭐 중흥이라든지 뭐 이제 제일건설이라든지 뭐 호반, 우미 이제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매를 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열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 계열사는 거의 뭐 페이퍼 컴퍼니 같은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모기업에서 이 대출 보증을 안 해주면은 땅을
가지고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팔아야 되는데 계열사 간의 전매를 금지하겠다. 이 말은 누구한테 팔아라? 다른 건설사한테 팔아라. 지금 이제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다른 건설사들도 지금 웬만한 건설사들은 버티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땅을 팔 수 있는 데가 되게 한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면 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사 요청 등 엄중 처벌을 하겠다. 네,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을 하고 위반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벌떼 입찰을 하는 회사를 조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전매도 안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업체가 뭐 이제 다 알고 있는 뭐 우미나 호반이나 중흥 같은 경우에는 또 대우건설을 또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뭐 거의 뭐 한 10년 내에 상당히 급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업체들이 다 어디냐? 전라도에 이제 본사가 다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북도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 지구에는 다 이제 벌떼 입찰로 해서 싹쓸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분양을 했고 모기업에서 PF 대출에 대한 보증을 다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사업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그 돈이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보증회사에서 거의 90% 정도를 보증을 해주는데 이 보증에 대한 이제 그 이제 기업 보증이 모기업에서 이제 다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 PF를 이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공급 활성화를 이제 시키면서 이 전라도 소재지의 이제 건설사들을 이제 싸그리 정리를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를 하면서 이 일부 이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매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과거에 이제 한 사례들이 뭐 다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면 아예 이제 전매도 못 한다.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뭐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전매도 안 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건설업계에 커다란 태풍이 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택지지구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거의 이들 업체들을 아마 못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정부에서 더 이렇게 이제 가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기 인허가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에서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경쟁 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을 이제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매각 택지에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되 벌떼 입찰 업체는 제외를 하겠다. 네. 앞서도 이제 말했지만 벌떼 입찰 업체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전매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전매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받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제 우선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점수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 평가 가점을
5%나 올려주겠다. 이러면은 네, 당연히 이 벌떼 업체들은 다 제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 건설사들이 더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뭐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이제 메이저 건설 업체들의 공급 물량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아마 뭐 이런 뭐 민원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또 뭐 볼 수도 있고, 하필 또 뭐 지역성도 또 뭐 반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 분양 사업을 이제 임대 사업으로도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왜냐?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뭐 재분양을 하는데도 뭐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빨리 이제 임대 사업으로 이제 돌리거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 사업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기금 주택 도시보전 기금 지원을 이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사업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는 안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이제 시행사든지 뭐 이렇게 이제 뭐 브릿지를 이제 대출을 했다가 망가져 버리면 이게 뭐 이 브릿지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하면은 뭐 누가 이제 다 들어오느냐, 임대만 받아가지고 돈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입주 자격을 유주택자도 모집 가능 시기를 조기화를 해서 현재는 입주 개시일 이후에 모집이 가능한데, 모집 공고 6개월 이후부터는 유주택자도 네, 임대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뭐 과거에도 이제 서울에서 그 이제 임대 아파트 뭐 한 4, 5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임대 아파트가 이제 주택 수요도 안 잡히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고가의 임대주택에 뭐 청약이 몰렸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모집이 가능하게끔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사비 정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요번에 뭐 영도에 이제 동서 에일리는 떨,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문에 이제 뭐 발을 이제 쳐놓고 입주를 못하게끔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하고 이 공사비 협약이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책임 준공에 대한 이제 권한이 뭐 이제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사들은 이제 책임을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합에서는 뭐 이제 그 공사 비용이 맞냐 안 맞냐 이걸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입주를 못하고 이제 유치권을 이제 거는 이런 내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장들이 다 시끄럽고 제대로 이제 준공도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공사비 정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표준 계약서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서 공사비를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계약도, 기존 계약도 조정 기준이 이제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를 하겠다. 물론 이제 권고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기존에 만약에 이제 4년 전에 예,
분양 이제 그 도급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이제 한 뭐 3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비용을 늘리기는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사업성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이게 이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시공사는 돈 달라 뭐 계속 이래 하는 거고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표준계약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민간 참여 공공사업에서도 당연히 이제 공사비가 이제 뭐 다 늘어났겠죠. 뭐 특히 이제 저기 에코델타 시티의 뭐 GS나 대우나 네, 대림이나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공사비가 올랐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는데 이 공급을 늘리는 와중에 일부 벌떼 입찰업체들은 제외하고 또 일부 건설사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원하는 이 건설사들하고 같이 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분양이 안 되잖아요. 은행에서 PF도 안 되고 그러면은 공급을 늘리는데 계속 이제 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금융이거든요. 부동산 사업은 금융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무조건 이 그 PF라든지 이 대규모의 예, 그 자금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보증을 해줘야지만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PF 보증에 대한 규모를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15조 원 정도로 이제 PF 보증 규모를 늘려주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저기 이제 강원도에 뭐 레고랜드 이제 사태 터지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갑자기 이제 PF 대출을 해주는 게 거의 이제 다 스톱이 돼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땅을 사고 브릿지론을 일으킨 이제 사업장들이 본 PF들을 이제 다 못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근사들이 시행사들이 이제 무너지고 또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무너지면은 사회적 파장이 이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뭐 금융 건설사 살리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들이 욕은 뭐 욕대로 얻어먹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빌려준 채권을 회수를 잘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게 이 PF 대출 규모 확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15조 원을 25조 원까지 늘려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네, 이자가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200억짜리의 이제 땅을 이제 살 때 시행사는 뭐 한 10%, 10%에서 이제 한 뭐 15% 정도의 이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걸고 이렇게 이제 사업비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 이제 90% 정도를 이제 브릿지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값을 지불을 하고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이제 뭐 브릿지론 이제 수수료만 10%가 넘어갑니다. 뭐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이제 뭐 180억이다 이러면은 18억에서 뭐 한 20억 정도를 떼고 그러면은 160억만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길어질 때마다 1년마다 뭐 또 한 10%에서 15%씩 또 이제 이자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년 정도 이제 보던 거를
뭐 PF가 안 돼갖고 2년이 늘어났다. 이러면은 이 뭐 한 뭐 200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한 3, 40억 이렇게 이제 남기겠다고 한 이익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보증 규모를 확대를 하면서 이걸 이제 계속 늘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 돈을 결국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은행에 주는 거죠. 그죠? 예, 시행사가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은행이 대신 지불을 해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사들은 뭐 좋은 게 뭐 별로 없다. 예. 그래서 이제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도 확대를 이제 하겠다. 전체 총 사업비의 기존에는 이제 50%였는데 이거를 이제 70%까지 이제 대출 한도도 확대도 해주고 심사 기준도 기존에는 시공사 이제 도급 순위나 신용 등급 자기자본 이제 선투입 요건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이 기존에는 토지비의 10%였는데 시공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는 5%만 해도 된다. 그 외에는 10%를 넣어야 된다. 네, 진짜 뭐 있는 사람만 뭐 부자만 뭐 돈을 번다. 예, 뭐 당연히 그 말이 맞겠죠. 시공사 100위 이내에서 벌떼 입찰한 업체들은 싹 빼고 남아 있는 업체들은 자기 자본을 5%만 넣어도 된다. 예, 아까 200억 땅에서 20억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10억만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 6억짜리 이제 아파트의 계약금 6천만 원이잖아요. 5% 하면은 예, 3천만 원만 내도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공사들이 땅을 사기가 얼마나 이제 좋아지겠습니까? 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제 전국의 현장들이 다 망가져서 빠그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좋은 현장들을 촉촉촉 당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분양 이제 PF 보정, 뭐 보정 요건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이 뭐 정해져 있는 이 공기 내에 정해져 있는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분양 가격 할인을 이제 하게끔 이렇게 이제 해서 판매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분양가 할인을 이제 뭐 5%에서 뭐 이제 그 분양률에 따라서 뭐 10%까지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간접비 지원 그러니까 이제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옵션 뭐 공사비 현실화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원래 정해져 있는 분양 가격은 이제 지킬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기존에는 분양 가격도 할인해주고 분양 가격을 할인을 할 정도면은 당연히 발코니 확장, 옵션 이런 거 지원 다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인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이제 발코니 확장, 뭐 옵션 제공 이 정도에서 그냥 퉁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요건이 좋아진다. 건설사한테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 또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이제 또 구분을 또 해놨습니다. 정상 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해관계 조정 및 이제 적극적인 금융 공급을 지속을 하겠다. 정상 사업장. 잘 되는 현장은 더 이제 대출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금융기관은 이제 건설사 보증과 PCBO, PCBO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이제 채권담보부 정권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건데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회사채를 이제 사주기 위해서 3조 원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에서 이제 PF 사업장 군수사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3조 원을 추가로 확대를 하겠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정상 사업장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F 대출 관련 애로 사항을 발굴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 네, 어쨌든 공급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실 우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규 자금 유입을 지원을 하겠다. 네, 부실 우려 사업장은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 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대주단 협약을 이제 운영을 이제 지속을 하는데 이런 이제 부실 사업장이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187개 사업장에 적용을 해서 152개 사업장이 재구조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이제 뭐 부실 우려 사업장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차피 이제 시행사는 뭐 계약금 1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90%에 대한 대출을 연장을 하기가 상당히 뭐 아예 안 되는 상황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경우에는 그래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경공매 등을 통해서 조속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 네, 그래서 경공매를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기자본 투입 요건으로 해서 시공순위 100위 이내에는 5%만 자본금을 넣으면 된다. 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비도 많이 올랐고 PF 이율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장들은 거의 뭐 한 80% 정도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경공매로 통해서 이게 이제 땅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이제 상황인데 이거를 건설사에서 이제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금융회사가 안 무너진다. 네,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구조화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2조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 캔코 펀드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 규모로 이제 이달 중 조성을 완료를 할 건데 이렇게 이제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들을 캔코 펀드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캔코하고 민간 투자자가 1대1로 매칭을 하겠다. 네, 그리고 신한, 국민, 농협, 우리은행 등 금융지주 및 민간 투자자도 참여를 하겠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간 투자자가 누구겠느냐? 네, 뭐 신탁회사라든지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참여를 이제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좋은 땅을 지금 잘 확보를 해 놓으면 다시 2, 3년 뒤에 분양이 또 빵빵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은 땅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PF 보증도 우대를 해 주겠다. 그래서 보증 비율을 확대를 한다. 90%에서 95%까지. 아까 이제 5%만 있으면 계약이 이제 된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95%를 보증을 해 주겠다.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 꿀입니다, 꿀. 와, 진짜 내가 만약에 100대 건설사 안에 든다 이러면은 진짜 뭐 네, 이거는 뭐 완전히 꿀이죠. 대출 한도도 확대를 하겠다. 총 사업비의 80%까지.
대출금 상환 방식도 다양을 하겠다. 진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뭐 이렇게 사고 싶은 집들이 한 10개가 있는 거예요. 10개가 있는데 10%뭐 10개 이제 뭐 1억씩만 해도 10개면 10억인데 그러면 이제 계약금으로 해가지고 1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로 낮춰주니까 5천만 원만 있어도 10개를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사는데 대출도 80%까지 해주겠다. 지금 뭐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50% 법인으로 사면은 50%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80%까지 해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할 때 리스크도 따르니까 허그에서 중도금 대출에 따른 보증 책임 비율을 90%가 아니고 100%까지 중도금 대출을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아파트에 대한 이제 규제 개선, 뭐 이 내용이 있으면서 이제 오피스텔이 이 주거용에서 제외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또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이 되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둘 다 이제 건축법상 이제 완화가 안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뭐 적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규제 아파트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업, 준주거 지역 역세권에서 이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를 하겠다. 현재는 세대당 0.6대인데 세대당 0.4대로 이제 줄여주겠다. 그만큼 이제 그 호수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이제 늘어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이제 절차도 개선을 하겠다. 핵심은 공사비 분쟁을 이제 원활하게 이제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앞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의 이제 소유권 분쟁이 있는데 부산도 지금 그 이제 대구 마리나 이제 상가를 이제 매입을 해갖고 지금 이제 지분 쪼개기로 해갖고 팔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분 쪼개기를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전 이제 권리 산정일을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는 거는 여전히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절차 간소화를 해서 최대 3년간을 이제 단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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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발표한 공급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 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 3년 뒤에 다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공급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공공택지도 공공주택의 공급을 더 촉진을 하고 신도시 지정도 앞으로는 더 늘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와중에 당연히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이 민간 건설사 중에서도 기존에 한 10년 동안 벌떼 입찰로 해갖고 급성장을 한 특정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배제를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100위권 이내 상위권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뭐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는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아무래도 수주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돈이 없죠. 돈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PF 자금을 확대를 해주게 될 거고, 지금 이제 높은 금리 때문에 이제 사업 시행을 못하는 이런 이제 사고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본 비율도 5%로 줄여주고 보증 한도도 늘려줄 테니까 건설사들이 기존에 있는 채무를 다 이제 안아서 사업을 진행을 잘 해보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분양 가격이 이제 원가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걸 이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코델타에 지금 1,800만 원까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이제 진행하던 현장들이 비용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2,100만 원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또이또이가 이제 되는 건데 2,100만 원에 분양을 하면은 부산 사람들이 거기서 2,100만 원에 사겠느냐, 분양을 받겠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의 우려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크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서베이 앱도 다운받아갖고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